자, 25번 문제 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그랬으니까 전형적인 일치 불일치 문제제. 자, 26번 문제. 얘들아, 시각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각적 자료 나와 있다고 해서 시각적 자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대. 항상 26번 같은 문제는 지문 독해가 우선이다. 지시문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27번에 추론 동글배. 추론이 많은 거니 유추하는 거야. 근데 유추를 해라고 한다 해서 내 머릿속에서 유추를 하면 큰일 난다. 내 머릿속에서 유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답을 잡아라 그래야지 머리 써가지고 답 잡는 거 아니대. 쌤이 국어 문제는 세 문제라 그랬잖아, 그지? 일치 불일치 유추 판단하기 문제 세 문제 나온다 그랬지. 근데 유추 문제는 머리를 안 써야 답이 나온다. 어쨌거나 지문 독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28번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 참 재밌는 문제네. 28번 문제는 참 재밌는데 사용할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지. 이런 문제는요,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실은 학교 내신 시험 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 모의고사형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진 않아. 근데 28번 문제는 결국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글의 갈래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 1번은 발전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글의 갈래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고요. 선택지 2번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그랬잖아. 오케이? 다양한 견해를 다루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말 그대로 비교 대조를 하는 것에 초점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3번은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한다 그러는데 논설문이란 얘기인 거라. 논설문에 글쓴이의 주장이 있잖아. 그래서 그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봐라는 거고, 선택지 4번은 사실적으로만 이해를 해라 그랬지? 사실적으로만 이해를 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라 말이고? 설명문이란 얘기야. 이거 설명문. 말 되겠습니까? 선택지 5번은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정리를 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를 좀 이해를 해봐라 라는 건데, 3번, 4번은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글의 갈래를 묻는 문제인 거라. 그럼 28번 문제는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오늘 글들 여러분들 뭐 어군 탐지기 3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우리가 잘 아는 거가 모르는 거가. 모르는 거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잡아줘야 되겠니? 설명문이라고 잡아줘야지. 그래서 28번의 답이 몇 번이라고? 4번. 사실은 이거 28번 문제는 수능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학교 내신 시험 치면 이게 나온다. 그 다음에 너네들이 보통의 경우 1학년 때는 그냥 국어를 배우고요. 2학년 때는 독서와 문법하고 문학을 배우고요.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문학만 하고 3학년 때 독서와 문법을 하고,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문학하고 독서와 문법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다. 화법과 작문은 그냥 수업을 아무데도 안 해준다. 고등학교에서는 화법과 작문은 알아서 해라 그런 거고.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독서와 문법 할 때 이 문제가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게 작년 3월달 모의고사 문제다. 작년 3월달 모의고사 문제인데 내신 문제처럼 28번 문제를 던져놔네. 그래서 28번은 그냥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28번 문제를 통해서 독서와 문법이란 걸 배울 때 어떻게 읽어주면 됩니까? 하는 걸 오늘 연습을 했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지문을 들어가는데요. 잠깐만. 자, 지문 들어갑니다. 얘들아, 한 번만 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핵심어가 뭔지를 자꾸 고민을 하는 거거든. 근데 핵심어가 뭔지를 고민을 하면 수능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이 잘 안 나온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3점짜리 문제를 틀려버려. 3점짜리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잡아내려면 항상 화제의 중심으로 잡아주라. 그래서 음파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음파.
오늘 그런 음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파동이 전달하는 현상, 전달되는 파동,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직진성이 있고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잡아준 것은 무엇에 대해서 잡아주었다고? 음파에 대해서 잡아주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1등급을 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순간적으로 지문을 100% 암기를 하면 돼. 근데 순간적으로 암기가 되나 안 되나? 암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암기를 해가는 거거든. 그 최소한의 암기가 뭐냐 하니까 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걸 기억을 해두는 거고 혹시 답 잡을 때 필요할까 싶어서 나머지를 밑줄 그어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밑줄 건 거는 나중에 답 잡을 때 필요하면 빨리 찾아보려고 밑줄을 긋는 거고, 너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단락 고주파 동글배. 직진성이 강하고 미추. 반사파가 잘 생기며 미추. 물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 도달거리가 짧다 미추. 저주파 동글배. 직진성이 약하고 미추. 반사파가 잘 생기지 않으며 미추. 물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 수중에서의 도달거리가 길다 미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설명을 해보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노? 고주파와 저주파의 차이에 대한 얘기인 거라. 나머지 밑줄 건 거는 나중에 1대1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차이가 있지. 이과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평상시 배웠다 그러면 이거는 순간 암기가 되었죠. 문과학생은 평상시 이런 걸 배울 일이 없거든요. 순간 암기가 안 되니까 밑줄 긋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헛소리를 또 조금 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줄 안 긋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줄을 안 긋는 게 편한 걸까? 밑줄 끌 자신이 없는 걸까? 자신이 없는 거지. 밑줄 안 긋는 게 편한 건 없어. 그러나 밑줄을 안 긋어도 되는 경우는 있다. 지문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면 굳이 밑줄 긋어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잘 알고 있는 건데 밑줄도 안 잡고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바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런 지문들은 낯설잖아. 나중에 정답 잡을 때 혹시 여기서 정답이 들어있으면 찾아봐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찾아볼 거냐 말이다. 그래서 밑줄을 꺼두는 거다. 밑줄 끄는 이유도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역시 음파에 대한 얘기지.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그래서 세모 돌려두시면 인과관계에 접속을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다. 그치?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 그럼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 그랬으니까 물속이 훨씬 밀도가 높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또한 세모. 무슨 관계? 첨가 관계다. 또한이라는 말은 첨가를 하는 거거든. 그럼 앞의 말에 첨가를 하는데 만약에 앞쪽에서 밑줄이 들어가주면 뒤쪽에도 자연스럽게 밑줄이 들어가주는 것이고 앞쪽에서 잡아준 게 없으면 뒤쪽도 무시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독서 훈련이라는 거거든. 자, 첨가하는 것이니까 앞에서 무시했으면 뒤에서도 쌩 가는 거고 앞에서 잡아주었으면 뒤에서도 잡아주는 거대. 그래서 물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변화한다. 물의 온도나 압력도 중요하다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에 속도가 빨라지고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속도는 느려진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잠깐만 보자. 쌤이 너한테 이런 팁도 준 적이 있다. 너네들은 전부 외고생들이고 외고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과 수업을 하게 되면 과학지문, 기술지문 할 일이 별로 없다. 그지? 과학지문, 기술지문 별로 할 일이 없다가 과학지문, 기술지문 약간만 낯선 거 나오면 제대로 접근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밑줄 긋는 원칙은 아닌데 쉽게 과학지문이나 기술지문, 경제지문까지도 조금 더 쉽게 지문을 이해를 하고자 할 때 뭐면 뭐 한다. 뭐수록 뭐 한다.
이거는 또 잡아주라. 뭐면 뭐 한다, 뭐수록 뭐 한다. 이걸 좀 잡아주라. 이거는 왜 잡아줍니까? 그러면 일치 불일치 문제의 정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경우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것도 잡을 필요가 없고요. 문과 애들이 경제를 또 수업하던 애들은 굳이 이런 걸 잡을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지문을 낯설어 할수록 뭐면 뭐 한다, 뭐수록 뭐 한다 이런 거 잡아주면 지문에 나중에 지문을 읽고 나서 답 잡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수압이 낮아지면 수온이나 수압이 낮아지면 면 하는 것이 나와진다, 그지? 그래서 속도는 느려진다, 밑줄 거라. 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밑줄을 긋는 이유가 지문에 대해서 지배력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잡을 필요는 없어. 근데 너는 아무래도 과학 지문, 기술 지문들에 대해서 조금 약점이 생길 거고, 아직은 고1 수준의 지문이라서 별 관계가 없는데 고3 지문들 툭 던져주면 못 읽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쌤이 여기 적어둔 거 면 한다, 수록 한다 이거 잡아주는 연습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그냥 등급만 올리는 팁인 거예요. 알아먹겠죠? 자, 300m 이내의 수심에서 음파는 초당 1500m. 와, 초당 1500m. 엄청난 속도네. 말 되겠습니까? 자, 한편 세모. 한편은 무슨 관계의 접속을 하고요? 화재 전환의 접속이다. 화재 전환. 말 되겠나? 그럼 화재를 전환한다 그랬으니까 앞의 내용과는 달라지는 거라. 앞의 내용과는 달라지는 거라. 자, 바라바라바라밤. 방금 우리가 밑줄을 꺼낸 걸 어떤 것들을 밑줄을 꺼놨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밀도, 그 다음에 온도, 압력 이런 것들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방금 뭐 세모 때렸지? 한편하고 세모를 때렸지. 그러니까 밀도나 온도, 압력 말고 뭔가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다. 뭔가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다. 그 다른 쪽의 얘기가 뭔데? 해양 탐사, 지구 환경 조사, 군사적 용도 등 그런 얘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가 전혀 새로운 내용이니까 한편하고 나오는 거라. 그런데 이거는 어군 탐지기 동글뱅이 돌려두고 지구 온난화 동글뱅이 돌려두고. 얘들아, 무조건 하고 우리가 동글뱅이 돌려두는 거는 화재가 될 법한 것을 찾아주는 거다. 화재가 될 법한 걸 찾아주는데 결국 밑에서는 어군 탐지기와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말이다. 그 다음 단락 바로 어군 탐지기에 대한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음파.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음파에 대한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 음파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지는 거야. 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음파를 이용하는 것이 어군 탐지기다라고 얘기를 하네. 고깃배에서 발신한 음파가 물고기에 부딪혀 반사되는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여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육상에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때는 시각적으로 보이잖아. 육상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때는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바닷속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음파를 활용한다 그랬지. 이건 어떤 경우에도 음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냐면, 자, 너네들은 지금 나중에 언젠가는 시집을 가게 될 거고, 시집을 가면 임신을 하게 되겠지.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 가면 무슨 사진 찍냐? 초음파 사진. 그것도 내나 음파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임산부들에게 엑스레이 같은 거 쨘다라는 것은 아기에게 굉장히 안 좋거든. 아기에게 안 좋으니까 아기에게 아무런 해가 없으면서 아기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음파를 활용하는 거다. 근데 선생님, 음파는 이 진동의 파동이라 그러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어떻게 아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원래는 소리를
그 재생을 하는 건데 소리가 재생되는 것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 다루는 것들도 우리 수능 지문에서는 나온다. 계속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구체적 진술이지. 자, 구체적 진술 자체는 덜 중요한 거다. 어군 탐지기가 특정 방향으로 발신한 음파가 0.1초 만에 반사되어 돌아왔다면 목표물은 발신 방향으로 75m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중간에 초속 1500m 곱하기 초속 0.1초 곱하기 0.53에서 이런 거 있지?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얘들아, 바라밤. 너네들은 지금 국어 시험 준비를 하는 거가 기술 시험 준비를 하는 거가? 국어 시험 준비를 한다면 지문 독해를 하는 거지 수학 문제 풀이를 하는 건 아니거든. 수학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자꾸 집착하지 마.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나와져. 그때만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이상한 수학적 계산 같은 거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쌩 까면 돼. 무시하면 돼. 말뜻 오케이?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고기를 찾을 때는 자, 반사파가 잘 생기는 고주파. 얘들아 뭐라 그랬니? 가까운 거리에서는 고주파를 사용하고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저주파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 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할 때는 모든 내용을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화제어 중심으로 기억을 해라고. 화제어 중심으로 기억을 해라 말이 지금 뭐냐니까 혹시라도 지문에서 나중에 지문을 활용한 문제에서 답과 연관이 된다면 가까운 거리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먼 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다. 물론 더 좋은 거는 가까운 거리는 고주파 사용하고 먼 거리는 저주파 사용한다. 이까지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자꾸만 같은 얘기인데 배경 지식이 풍부한 지문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이 순간 암기가 다 되었어. 배경 지식이 풍부한 지문이 나올 때는 암기하기 싫어도 암기가 되었어. 근데 낯선 지문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이 순간 암기가 안 된다고. 낯선 지문은. 그랬을 때 너가 순간 암기를 해야 될 것은 화제의 중심으로 자꾸 암기를 해나가라.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단락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 맞죠? 화제어가 지구온난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기적으로 했는데 수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랬지. 그런데 아까 전에 수온에 관계된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수온에 관계된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치? 수온에 관계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단락에서 밀도와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면한다라는 걸 잡아주었지. 수온이 낮아지면 속도는 느려진다. 3에서 이런 거 잡았었네. 면한다는 거 잡았었네. 자,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약한 학생들은 면한다, 수록한다 이걸 통해서 배경 지식을 보완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다. 오케이? 배경 지식이 충분하다 그러면 이런 거 잡을 필요는 없대. 자, 25번 문제. 소리는 파동이 전달되는 첫 번째 있었고요. 물의 밀도가 더 높다라는 거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수중에서 음파는 당연히 물을 매게 하는 거 맞겠지? 그 다음에 수온이나 수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자,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반사파 양은 적어진다. 답은 5번. 그래서 여러분들 26번 문제 너무 그림 신경 쓰지 마시고요. A는 뭐라 그랬니? 고주파. B는 뭐라 그랬니? 저주파. 그냥 그 얘기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군 탐지기란 것 자체가 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원리를 활용한다. 그런 거 맞았지? 0.1초 만에 고깃배로 돌아왔다면 75m 거리에 있었겠군. 얘들아,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요. 지문에서 그런 말이 혹시 어디에 없었는가를 찾아주면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화면 보시면 여기에 이 말이 있나 없나? 여기에 이 말이 있었지?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따지고 덤벼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국어 문제를 푸는 거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닌 거라. 국어 문제를 푸는 거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계산에 민감해 할 필요는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계산과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근데 계산과 관계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수학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산수 문제 정도의 계산이야. 너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계산식과 관계되는 문제가 나온다, 분명히.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산수 문제지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의 산수 문제도 안 나온다. 쌤하고는 국어 수업을 하는 거지 과학 수업, 기술 수업이 아니대. 그래서 75m, 0.1초 75m 지문에서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는 반사파가 잘 발생하므로 작은 물고기를 찾을 때.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직진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물고기를 찾는데 이용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직진성이란 말이 혹시 어디에 있었니? 이제 직진성이란 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봐주시면 되는 거라. 이 시점에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쌤이 펜으로 표시해둔 부분, 이 단락 속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 이 단락 가지고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라. 1대1 대응을 해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바로 아까 전에 암기를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암기 한 대로 해주면 되는데 암기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대1 대응을 시켜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다. 만약에 내가 너네들 보고 지문 자체의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 지문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덤벼드는 거다. 그런데 이 지문은 여러분들 기술 지문이거든요. 과학 지문하고 기술 지문은 좀 다르다. 과학 지문은 반복되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낯선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기술 지문은 100% 낯선 주제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 지문은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발굴을 해. 과학 지문은 재작년에 나왔던 지문을 재활용해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기술 지문은 자꾸만 새로운 내용을 발굴해가 시험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술 지문을 배경 지식을 습득하듯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 기술 지문은. 근데 과학 지문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나올 때는 선생님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해주냐면 내용 자체를 설명하면서 수업을 해. 근데 기술 지문은 내용 자체를 설명하면서 수업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정답만 잡아낼 줄 알면 되는 거다. 말뜻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 잡아주시면 된다. 모르겠거든. 방금 쌤이 동글뱅이 크게 돌린 부분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1대1로 그냥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지는 그거야. 나중에 1대1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밑줄을 꺼낸 거라고. 말뜻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억의 결과를 추론해라 그랬는데 기억이 뭡니까? 그러면 도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지구온난화를 입증할 수가 있다 그랬지. 지구온난화를 입증한다면 수온이 어떻게 됐단 말이고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잖아. 아까 전에 수온과 수압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 없었나? 면한다 라는 말에 들어있었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27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뭐면 한다. 여기서 답이 얻어 걸리는 문제인 거라. 말뜻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이 과학 지문, 기술 지문, 경제 지문에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답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면 한다라는 걸 잡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답 잡아주시면 돼. 답 5번 잡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모르겠거든. 면 한다 밑줄 그냥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시험 치는 요령인 거라.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해운대에 있는 양호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고3 수능시험을 칠 때 수학이 9등급 나왔는데 국어는 1등급 나왔던 적이 있다. 수학이 9등급인데 국어는 1등급.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은 어째서 1등급이 나옵니까? 애초에 머리가 수학이 9등급 나왔다는 말은 머리가 있겠나 없겠나? 애초에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고생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그러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고생하는 애들이 많다.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왜 고생을 하냐면 자기 머리 믿고 자꾸 판단을